자, 17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76페이지. 8장의 보칙. 보칙에서 한 문제 나올 거고요. 포상금제도 중요합니다. 포상금제도. 포상금은 일단 지급사유가 4가지가 있는데, 1번은 무등록이고요. 2번은 부정등록이죠. 그리고 이제 3번, 4번은 양도대여고. 그래서 종합하면 어떤 경우에 주는 거죠? 우리가 그 포상금을 무등록, 부정등록, 양도대여. 다시 한번요. 언제 준다고요? 무등록, 부정등록, 양도대여. 그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해요. 맨 마지막에 지급 방법도 중요한데 2인 이상 공동으로 만약에 신고를 했다. 그러면 같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균등배분 똑같이 논아준다는 얘기죠. 2건 이상의 신고 이런 말 나오면 최초 신고자에게 주는 게 맞고요. 자,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 업무 위탁에 관한 설명. 틀린 거 1번. 국장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그러니까 이제 관청에서 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협회나 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법률적 근거가 이제 1번이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2번에서 이제 세부적인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제 시도지사가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이런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교육에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시설 이런 거를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을 해야 된다. 2번은 세부적으로 봤을 때 맞는 표현이고요.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 학교는 교육기관이니까 무슨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실무교육기관, 직무, 연수 다 받을 수 있고요. 자, 공기업, 준정부기관도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가능한가요? 예. 5번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 시험에 관한 업무는 무슨 자격시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그 업무는 학교에다가 위탁할 수 있냐 이 얘기인데 시험을 학교에다가 맡기면 이제 학교마다 저마다 이제 학풍이라는 것도 있고 또 대학교에 하면 이제 학자들이 있어서 저마다 이제 학설이 다 달라서요. 문제가 좀 될 수 있겠죠, 그죠? 예. 서울에 이제 무슨 사립고등학교에서 이제 그 129등 하는 애가 갑자기 1등을 하고, 문과, 50몇 등 하는 애도 갑자기 1등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발칵 뒤집혔는데, 왜 뒤집혔냐면, 막 100몇 등 하다가 갑자기 1등 한 게 뭐가 나빠요. 근데 이제 그 쌍둥이 이제 여자아이들인데, 아빠가 그 학교의 교무부장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엄마들이 또 가만히 안 있겠죠. 오늘 또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아이들이 학원에서는 또, 이렇게 학원에서도 이렇게 반이 나눠지잖아요. 고등반, 열등반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최하위 반이네, 얘네가. 근데 또 갑자기 학교에서는 1등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좀 문제가 있고. 근데 그 교무부장은 아마 그런 거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이제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이제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잖아요. 그럼 그걸 문제를 이렇게 검토하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그 아버지 입장이라면 얘기해 줬을 것 같은데. 그 얘기 안 하고 어떻게 그거를 참았겠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 학교에 아버지랑 딸이랑 같이 있는다는 게 자체가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만약에 엄마인데, 그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 입장이에요. 혹은 시험 문제를 봤어. 내 아들이나 내 자식이 학교를 다니는데, 그 문제를 좀 알려주고 싶어? 안 알려주고 싶어? 알려주고 싶지. 그걸 안 알려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엄마도 아닌 거지, 그러면. 그죠? 근데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더라도 어떻게라도 알려주고 싶겠어요. 응? 야, 너 거기 좀 공부 좀 해라. 뭐 이렇게. 너 거기 좀 해라. 이렇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제 뭐 출제위원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 남편이나 와이프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뭐 학개론 쌤이냐. 그럼 뭐라고 얘기하고 싶겠어요? 들어가기 전에. 백선 뽑아주고 들어갈 거 아니야.
여기서 공부해라 이렇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말씀 해드렸냐면 기억하시라고. 학교가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정한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도 다 나름대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시험은 어디다가 맡기면 안 된다고. 학교에다가 맡기면 안 돼. 이게 국가고시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게 맞겠죠. 이런 거는. 2번 업무 위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1번. 국장,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뭐 그거는 이제 법 근거고요. 2. 국장은 그 주어 자리에다가 채색을 좀 하나만 하세요. 실무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때 학교나 전문대학, 협회, 공기업, 준정부 기관 중에서 위탁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2번이 틀렸잖아요. 뭐가 틀렸냐면 주어가 틀린 거예요. 주어가. 왜 틀렸어요? 국장하고 실무교육은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그런 업무하고 관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로 바꿔줘야 돼? 시도지사가. 그러면 1번과 2번의 차이는 뭐냐면 1번은 각 관청에 대해서 너네가 하는 일 중에서 필요한 거는 업무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근거만 주는 거고 2번은 세부적으로 업무를 이렇게 위탁해라라고 이제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2번은 국장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3. 실무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 과목별 강사, 이제 강의 인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 1개소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4번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은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를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그 4번에서 뭐 들어가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 학교 들어가는 거. 시험은 학교에 맡길 수 없으니까. 5. 시도지사 또는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은 업무를 위탁할 때 한때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이런 말 나왔는데 이 관보라는 게 이제 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를 관보라고 하는데요.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관보가 실제로 종이로 만들어져서 관청에 비치가 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관보가 전자관보라고 해서 다 이제 그 홈페이지에다가 전자관보라는 홈페이지에다 이렇게 게시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관보를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아무튼 관보에 고시한다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3번 포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아까 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준다 그랬어요? 무등록, 부정등록, 양도되어. 그럼 그렇게 보니까 정답은 4번에 보면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얘가 이제 포상금을 받을 수 없는 사유에 들어가네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포상금 지급 사유에 들어가고 4번 포상금 제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1번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좌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합니까? 예. 2. 등록관청이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한 달 안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 달 안에 지급하는 거 맞아요? 예. 거기 우리 하단 여백에다가 요거 하나만 좀 적어 놓을 건데 포상금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법에도 있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도 포상금이 있는데 이 신고법상의 포상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요. 얘는 신청일부터 몇 달 안에 요건 2월이에요. 2월 내에 지급한다. 그래서 요게 나온 적은 없는데 이게 작년에 신설된 부분이라 예를 낸 적은 없는데 요거 한번 나오면 좋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요거 공인중개사법의 포상금은 결정일로부터 몇 달? 한 달인데 얘가 2달이라서 출제하면 좋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알고 계셔야 되고요. 3. 포상금은 건당 50만 원으로 한다. 50만 원 맞아요? 예. 자,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이렇게 2건 이상의 신고가 들어오면 건수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최초 신고자한테,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맞죠. 5.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밑줄을 한번 잡을게요.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요게 유죄, 무죄. 유죄 결정이. 거기다 쓰세요. 유죄 결정이라고. 검사에 의한 유죄 결정입니다. 상관없는 거 아니고요.
유죄 결정이에요. 근데 뭐가 상관없냐면 판사에 의한 결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검사에 의한 유죄 결정, 이렇게만 되면 이제 포상금은 나온다는 겁니다. 5번 포상금에 대한 그 설명인데 옳은 거 1번. 거짓으로 개설 등록을 한 자, 거짓으로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부정 등록이라고 하잖아요.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가 맞아요. 이 포상금은 30만 원 아니고 50만 원이고요. 3. 등록한청은 자격증 양도대여를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일단 양도대여가 지급 사유 맞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급을 했는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실무적으로는 당연히 통보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건 직무유기니까. 그런데 규정이 없어. 이런 거를 하라는 규정이 없어서 이건 틀렸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기출되었던 질문이에요. 다시 한번요. 3번이 해주는 게 맞기는 하죠. 당연히. 그래야지 취소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가 없다고요? 규정이 없어. 규정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출이 된다면 이건 X라고 표시하는 게 맞고. 4. 폐업후 중개업을 한 자. 폐업후 중개업을 한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무등록 중개업. 그럼 지급 사유의 대상이 되는 거죠. 4번 답이고. 5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 2건 이상의 신고 접수. 그럼 누구한테 줘야 돼? 최초 신고자에게. 6번. 옳은 건 1. 등록관청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직접 거래는 금지행위잖아요. 금지행위는 포상금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주지 않으면 지급할 수 있다. 틀렸고. 2. 등록관청은 포상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모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틀렸는데요. 뭐가 틀렸을까요? 모두에게가 틀렸죠. 모두에게. 그래서 발각되기 전에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예컨대 이제 먼저 한 사람과 나중에 한 사람이 있을 때 누구한테 해주고 먼저 또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우리 검사가 뭐나 뭐를 안 할 수 있어요. 공소적이나 기소유예 결정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3.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보조될 수 있다. 전액 아니고 50% 이내. 돈으로 따지면 25만 원 이내에서 보조가 가능한 거죠. 4.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 아니고 1월 안에, 한 달 안에 지급하는 게 맞고 2월은 무슨 법에서? 이제 신고법에서 신청일로부터 2월이 되겠죠. 5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들어왔대. 2건 이상의 신고가 들어오면 최초 신고자에게 5번이 연결이 잘 됐네요. 7번 틀린 거 1번 등록관청은 무등록 중개업 영위자에 해당하는 자를 요 사람은 신고하면 돈 나오는 케이스죠. 그래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번은 맞았네요. 이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부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뭐 가능하죠. 3.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를 했다. 그럼 어떻게? 균등 배분 지급할 건데 그 3번 지문 옆으로 화살표 하나 해주시고 그게 옳은 지문인데요. 단서가 있어요. 무슨 방법이 있으면 합의된 방법이 있으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방법대로 합의된 방법대로 이게 아직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어서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항목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는 일단 계산 문제 푸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한번 좀 사례 문제로 나오면 굉장히 좋은 유형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건. 4번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맞죠? 포상금은 건당 100만 원 아니고 50만 원까지 합니다. 8번 문제 별표 한번 해주시고요. 자, 가불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누구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갑과 을. 그러면 문제 여백에다가 뭐 하나 그려요? 표 하나 그려요. 표 하나 그리고 문제를 푸는 게 훨씬 좋죠. 그래서 그 모의고사에 이제 이런 문제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떤 수험생들한테 문제를 이제 풀어서 이 문제 틀렸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 문제를 그냥 눈으로만 보고 푸냐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를 그리는 게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피할 게 뭐 있냐고. 예. 그랬더니 그냥 자기가 눈으로 봐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굳이 표를 그릴 필요 없다는 거야. 틀려놓고. 예. 예. 그래서 그럼 민법은 어떻게 푸냐. 예. 그랬더니 민법도 갑을병정 그림 안 그린대. 쟤도 쟤 틀려놓고. 예.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창피할 게 뭐 있어 문제 푸는데. 예. 그렇죠? 틀리는 게 창피한 거지. 그잖아요. 예. 그래서 그림 막 그리세요. 그래서 시험지하고 내가 사투를 벌이는 흔적이 있어야 돼. 그잖아요. 예. 깨끗하게 가져온 사람 치고 고득점 어떻게 하겠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꼭 그림 그려놓고 시작하는 게 훨씬 좋고요. 기억법부도 봅니다. 갑은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A를 고발하여 A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대. 일단 사유가 맞아요? 예, 그럼 A 건에 대해서 적어놓으면 되죠. 뭐 50만 이렇게 한번 적어놓고 니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을 했다. 이것도 부정 등록이니까 일단 사유 맞죠? B에 대해서 갑이 먼저 신고를 하고 그럼 갑은 50만 원 받을 수 있겠네. 뒤이어서 을도 신고를 했는데 을은 헛일한 거죠. 검사가 B를 공소제기했대. 그러면 B 건에 대해서 누가? 갑만 50만 원 받을 수 있고 을은 못 받는 거죠. 늦게 있으니까. 디귿.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에 관하여 합의 없이 공동으로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C를 신고하였다. 이제 이게 대여니까 지급사유에 들어가는 거 맞죠? 공소제기를 했대 검사가. 근데 이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예요? 왜? 공소제기를 검사가 했으면 판사의 무죄결정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C건에 대해서 어떻게 25만 원씩 여기다 배분을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 거죠. 맞아요? 예.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의된 방법이 8대2로 논아갖기로 했대. 만약에 그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갑을이 8대2로 논아갖기로 했다고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분배해줘야 돼? 40만 원, 20만 원 이렇게. 40만 원, 10만 원. 여러분이 아는지 본 거예요 그냥. 얼마? 40만 원, 10만 원 분배해주면 되잖아요. 그치? 요렇게 해놓고 계산하시라고. 그게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다고. 요게 합의된 방법이. 그렇게 좀 해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니을번 을은 등록증을 대여받은 D와 E를 신고하였는데 검사는 D를 무혐의 처분. 검사가 D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공소제기 안 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죄가 없다고 판단한 거지 검사가. 그럼 이거 돈은 안 나오는 케이스네요. 그리고 이제 미음번인 E를 공소제기를 했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럼 이건 줘야 되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적어야 해요. 이 건에 대해서 얼마? 50만.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조건은 행정기관에 의해서 전건이 다 발각되지 않은 건이래. 그럼 이거 합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갑을 더하니까 125만 원이 되고요. 을은 75만 원이 되겠죠. 요거 1분 안에 풀어낼 수 있겠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표만 만들어 놓으면 못 풀 거 없는 문제예요. 9번. 포상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을 한 개공을 신고하더라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지급 대상 2조 부정한 방법으로 했으니까 이 포상금은 해당 신고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불기소했다라는 건 뭔 뜻이에요? 기소 안 했다. 그러면 이건 줘 안 줘? 안 주는 거죠. 3.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인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1인당 50만 원이다. 1인당 50만 원 아니고 25만 원도 아니고 균등 배분 지급 이렇게 해야 돼요. 왜 25만 원이 아니죠? 아니 합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앞에가 두 명인지 어떻게 알아? 거기 앞에가 2인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모의고사에 그렇게 한번 내볼 거예요. 다음에. 그래서 앞에가 2인 이상 나오면 1인당 25만 원 이러면 안 돼. 왜냐면 몇 명인지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닫아야 돼 뒤에를? 균등 배분 지급 이런 식으로 나와주는 게 맞죠? 4번에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가 됐대요. 2건 이상의 신고가. 그럼 어떻게 줘야 돼?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5. 등록한 청은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한 달 안에 줘야죠.
예, 5번이 맞네요. 10번 문제도 별표 한번 해주시고, 예, 요게 이제 우리 기출문제집에 보면 27회 때도 이거랑 거의 흡사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8번, 10번 뭐 이런 문제들이 만약에 나온다면 올해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일단 높죠. 똑같은 문제예요. 가불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이렇게 물었으니까 뭐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표 하나 만들어야지. 값을 이렇게 이제 일단 만들어 놓고 하나씩 이제 적어가면 되는 거죠. 1번 안에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기억번. 갑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A와 B를 각각 신고했다. 그러면 두 건 적어줘야 돼, 그지? A하고 B 건에 대해서 얼마씩? 50만 원. 니은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C를 갑을이 공동으로 신고하였다. 그럼 무등록 중개업이니까 C 건도 받을 수 있죠? 얼마씩? 일단 25만 원씩 일단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D끝, 을이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D를 신고한 이후에 누가 먼저 했어 이번에는? 을이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어서 갑도 D를 신고했대. 이번엔 누가 혼일한 거네? 갑이 혼일한 거지. 이제 을이 먼저 했으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을에다가 50만 원 이렇게 이제 적어 놓으면 되는 거죠. 니을 번 2가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사실이 등록관청에서 발각된 이후에 요건은 지급하지 않는 건입니다. 발각되기 전에 신고해야 돼. 미연 담당 검사는 A와 E에 대해서 공소 제기를 했대. 그러면 A 건과 E 건에 대해서는 확정이 된 거죠. 그죠? 확정된 건 동그라미 한번 잡아보고 C와 D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결정을 했대. C와 D에 대해서도 했으니까 이것도 확정된 거고. 근데 B에 대해서는 뭐를 했대요? 무혐의. 그러니까 D는 빼야 돼. 무혐의니까. 이렇게 이제 해서 합산만 하면 되죠. 뭐 비읍번은 큰 의미는 없는 거니까. 다 더하면 얼마냐면 75만 원, 여기도 75만 원. 이렇게 이제 각각 되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 시험에 포상금에서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 안 나온 거 딱 하나예요. 합의된 방법 한번 주는 거. 그거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합의된 방법을 뭐 가령 뭐 8대2 뭐 이런 식으로 5대5 이런 식으로 하면 나눠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 5대5로는 합의를 안 하겠구나, 참. 바보 같은 얘기를 했네, 제가. 자, 11번 문제. 행정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몇 개인가?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행정수수료 왜 받는 거예요, 관청에서? 종이값이라고 이해하시라 그랬잖아요. 이제 종이값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기억번. 자격시험 뭉시할 때 우리 돈 내나요? 네. 얼마 내지? 얼마 냈죠? 28,000원 냈잖아요. 그럼 28,000원을 내면 세 가지 종류의 종이를 받아요, 우리가. 뭐 받아요? 소원표는 우리가 직접 뽑은 거 아니야? 그거는 관청 순거 아니고. 시험지. 시험지. 그 다음에 답안지. OMR 카드. 그 다음에 자격증. 그렇게 세 가지 종류의 종이를 받잖아.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는 거야. 28,000원을. 그래서 뭐까지 받아야 본전하는 거예요. 자격증 받아야 돼. 그리고 좀 조심하실 거는 자격증 교부 비용은 없어요. 뭔 돈이 없다고? 자격증 교부 비용. 왜냐면 응시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니은번에 자격증 재교부는 돈 받아? 그럼요. 왜? 재교부 새로 해주잖아. 종이 만들어서 줘야 되니까 종이가 받아야 되고. 디귿 개설 등록 신청할 때 유료? 예. 왜 유료? 등록증 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휴업 신고할 때 무료. 왜? 뭐 주는 거 없어. 아무것도. 인장 등록할 때도 무료. 아무것도 없고. 등록증 재교부 유료. 분사무소 설치 신고 유료. 왜? 설치 신고 필증이라는 거 주거든. 이것도 유료예요. 필증 재교부도 유료. 다 유료. 두 개 빼고 다 유료네. 12번은 행정수수료 납부 기출문제 한번 보죠. 기억번.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유료지요. 니은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유료고. 디귿번만 무료네. 휴업 신청 무료고. 자격증 재교부 유료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9장 넘어가고 182 벌칙에서 두 문제 정도 예상하시면 돼요. 세 문제까지는 나올 수 있긴 한데 올해 시험에는 한 두 문제 정도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고, 거기 1번 주제에 행정형벌이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 2번에 과태료에서 하나, 그래서 두 문제 예상하실 거고요. 형벌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몇 년 몇 천이냐면 3년 3천, 1년 1천이 있어요. 근데 3년 3천이 5개,
1년 1천이 무려 14개나 돼요. 그래서 합치면 19가지나 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를 안 줄 수가 없어요. 무려 19개나 되는데 어떻게 문제를 안 내겠어요. 그래서 이거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는데 에웃이라는 거예요. 몇 년 몇 천을 3년 3천을 좀 암기하시는 걸로 하고 그 암기 코드 한번 잡아드릴게요. 1번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에다가 동그라미 2번에 부정 등록의 부 그리고 3번은 증서라는 말이 있어요. 증서 매매업 증 그리고 4번은 직접 거래 쌍방대리의 직접 거래 쌍방대리 그리고 5번은 세 번째 줄에 투기 조장하는 행위의 투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잡아주시고요. 우리 예전에 스토리텔링 할 때 짐칸에 실려가는 나쁜 애들이 있었죠. 걔네들이 뭐였죠? 개부 증직투 짐칸에 실려가는 애들을 나쁜 애들 얘네들이 몇 년 몇 천의 형벌을 받는다고 3년 3천의 형벌을 받을 거예요. 한번 암기해 볼게요. 걔는 개설 등록 없이 중개업하는 거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그러죠. 부는 부정 등록 즉 증서 매매업 직접 거래 쌍방대리 투가 뭐죠? 투기 조장 행위. 요거 세 개는 뭐에도 들어가냐면 금지 행위에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내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따로 시간 내서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저절로 애워져요. 시험 보기 전까지 충분히 애워질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1년 1천 중에서는 10번만 전체 채색하시고 별표 하나 잡을게요. 10번에 뭔 죄가 있죠? 업무상 비밀 누설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다른 죄하고 좀 특이하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뭐 할 수 없는 벌할 수 없는 이건 무슨 죄라고 해? 반의사 불벌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그런 내용이고 14번 밑에 양벌 규정과 면책 규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고용인이 업무상 행정형벌을 받으면 행정형벌 몇 년 몇 천 받으면 3년 3천 1년 1천 이거 받으면 이제 고용인만 처벌되는 게 아니라 그 개공에 대해도 해당 주에 규정된 벌금형을 받는다. 거기다가 채색 한번 하시겠습니다. 해당 주에 규정된 벌금형을 받는다. 그럼 만약에 고용인이 3년 3천의 행위를 했대. 그러면 개공은 얼마? 3천만 원 이하. 반대로 1년 1천의 행위를 했대. 그럼 얼마 이하? 1천만 원 이하에서 벌금만 받는데 뭐를 받지는 않고 징역형은 또 받지 않고. 왜냐면 고용인 때문에 내가 징역 간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고용인 때문에 뭐를 받을 수는 있어? 벌금. 거기 그 벌금형에다가 밑줄 하나만 또 따로 해주시고 밑으로 빼신 다음에 이렇게 쓸게요. 뭐를 불문하고 액수를 불문하고 그게 얼마인지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300이 넘든 안 넘든 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때문에 받은 결격 사유는 양벌로 받은 벌금형은 액수 불문하고 뭐가 아니다. 결격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이것 때문에 개공의 등록을 취소시킬 수는 없다. 심지어는 면책 규정도 있는데 우리가 고용인에 대한 뭐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면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건 뭔 얘기예요?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밑에 이제 과태료가 있는데 과태료는 종류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얼마짜리? 500짜리, 100짜리. 근데 이거는 사유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유보다 더 중요한 건 어느 관청이 누구한테 부과하는지가 사실 더 중요해요. 그렇게 더 잘 나오고 일단은 협회랑 거래정보사업자한테는 누가? 국장이.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누구한테만 하냐면 연수교육 안 받은 애들,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고 반납하지 않은 애들, 이런 애들한테 하는 건데 거기 연수교육 미이수에다가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누구를 말하죠? 개공소공. 개공소공을 얘기합니다. 연수교육은 얼마나 자주 받아야 되냐면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등록관청이 개공을 상대로 500짜리, 100짜리 할 수 있잖아요. 이때 500짜리, 100짜리 사유에 보니까 확인 설명 의무 위반, 각종 의무 위반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거기 확인 설명 의무 위반에다가 채색하실 거고요. 별 2개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하지요. 확인 설명 의무 위반 시에는 얼마 과태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 개념
잘 기억해 주실 거예요. 자, 밑에 이제 500짜리가 있는데 사유 8개가 있는데 요거는 굳이 뭐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뒷장 가시면 184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 있는데 그거 외우셔야 돼. 상당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걸 암기하실 거고 그거 암기 코드를 한번 적어 볼까요? 그 암기 코드가 뭐였죠? 휴게 설사 2반 표반 2반 표반 요게 이제 얼마 이하의 과태료라고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요거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할게요. 휴는 휴 폐업 신고, 휴 폐업 신고. 개는 개심을 미개시. 설이 중요한데 설이 뭐죠? 손해배상 설명, 확인 설명 아니고 그 다음에 사는 사무소 명칭과 관련한 의무 위반했을 때, 뭐 문자 사용이라든가 성명 표기 같은 거 이런 거 안 했을 때 이 뭐죠? 이전 신고 의무 위반 반 2번 나오는데 등록증 미반납 뒤에는 자격증 미반납. 모든 증은 며칠 안에 반납? 7일 안에 반납. 표 중요하죠. 표 뭐예요? 표시 광고 할 때 4가지를 명시해 줘야 되잖아. 4가지. 뭘 명시하지? 명소연 성명. 그렇게 4개 중에 하나라도 빠뜨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있다라는 얘기고요. 별 3개짜리입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얘를 암기 안 하면 어떤 또 문제점이 생기냐면 업무정지하고 헷갈리고요. 업무정지 개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풀어낼 때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어서 꼭 암기하셔야 돼요. 100만 원 과태료. 자, 문제로 들어갈게요. 1번 3년 3천에 처해지는 것을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찾으랍니다. 기출문제에 이런 식의 문제 참 좋아합니다. 개수 세는 거, 짝 짓는 거 이렇게. 기억.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했다. 이게 뭐죠? 양도되어면 몇 년 몇 천? 1년 1천. 니은은 이중으로까지만 읽을게요. 이중으로 이러면 1년 1천. 디귿번은 두 번째 줄에 투기 조장하는 행위라면 3년 3천. 그 다음에 니을번에 등록 없이 중개하면 3년 3천. 미음번에 양도되어 1년 1천. 자, 문제 2번은 1년 1천에 처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를 찾으래. 자, 1번에 보면 개공이 아닌 자 이런 말 나왔죠. 이렇게 아닌 자들이 유사명칭, 동일명칭 사용하면 1년 1천이고요. 개공 아닌 자라고 줄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 아닌 자라고 줄 수도 있어. 이렇게 아닌 자라는 주어 나오면 무조건 1년 1천으로 받으면 되고 2번 이중으로 이것도 1년 1천이고 3번에 보면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보증 상태에서 업무했대. 이게 무등록 중개업이에요? 아니요. 그럼 유등록은 유등록이야. 근데 이게 제재가 있는데 제재가 형벌은 없어. 그럼 뭐죠? 상취야. 상대적 등록 취소. 3번은 형벌은 없어요. 그냥 상취만 있는 거예요. 3번 답. 자격증 양도되어 몇 년 몇 천? 1년 1천. 5번에 천막 같은 거 설치했대. 1년 1천. 이중사무소니까. 3번 벌칙 규정으로 옳은 거를 찾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1.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했대. 무등록 중개업이겠죠. 그러면 1년 1천 아니고 3년 3천이고요. 2번 부정 등록하면 3년 3천. 3번 자격증 양도되어 1년 1천. 4번에 보니까 공인중개사 아닌 자라는 말 나왔네. 그럼 이것도 1년 1천. 5번에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대. 1년 1천. 정답은 5번이겠죠. 4번은 벌칙 규정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으로 짝지어진 거. 기억번. 부정등록이죠. 부정등록 3년 3천. 니은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1년 1천. 500과태료 아니고. 디귿 직접거래 3년 3천. 니을 등록 취소 후 등록증을 반납을 안 했다네. 100만 원 과태료. 미음번 이중으로 개설 등록을 하거나 이중 등록이니까 1년 1천. 자, 5번 문제에다가 별표 하나만 할게요. 굉장히 좋은 문제이기도 하고요. 약간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쪽에는 이렇게 사례형 문제도 곧잘 나옵니다. 계공갑, 소공을. 소공을이 이제 고용인이잖아요. 매도 의뢰인 병과 직접 거래를 했대요. 직접 거래 일단 밑줄 한번 해주시고 질문. 직접 거래를 계공이 했어요? 소공이 했어요? 소공이 했거든요. 네, 근데 소공이 직접 거래하면 안 돼? 안 돼요. 근데 그 직접 거래를 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랑 누가? 계공과 소공 같이 책임지는 거야. 근데 직접 거래 밑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몇 년 몇 천? 3년 3천. 일단 그걸 한번 써볼게요. 3년 3천. 근데 그 3년 3천에 위반이 되는 행위를 했는데 얘가 벌금을 얼마를 받았대? 500만 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예. 그런데 이제 틀린 걸 찾으래. 1. 을은 소공입니다. 자격은 취소되지는 않고 정지될 수 있다 이랬잖아요. 그럼 두 가지 이제 제시문을 준 거예요. 하나씩 살펴봅니다. 일단 자격 취소가 되지 않아? 예. 왜? 소공의 자격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왜 취소가 안 되지? 벌금 받았는데? 정답이야. 취소 사유가 아니라서. 처음 답변한 거예요. 처음 답변한 거예요. 제가 강의 나가는 학원에 수강생이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처음으로 맞췄어. 1000명 중에 1등이야. 정답은 뭐라고요? 취소 사유가 아니라서 그런 거야. 그런데 정지는 될 수 있어? 예. 왜? 금지행위니까. 그걸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정주 사유라서 그런 거야. 정지 사유라서. 자, 정리해 볼까요? 자격 취소는 부정대선에 이루어지잖아요. 부정대선에 안 들어간다고 이게. 금지행위가 부정대선에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뭐는 취소가 안 돼. 자격은 취소가 안 된다고. 그런데 정지는 된단 말이야. 왜 정지는 되냐면 금지행위가 자격 정지 6개월에 들어가잖아. 그래서 거기 정지는 될 수 있어. 6개월. 2번. 을병 사이에 체결된 거래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다. 유효한가요? 유효하지. 거기다 가로 하나만 열어놓고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지만 처벌은 하는 거 이걸 내저로 뭐라고 한다 그랬지? 단속규정. 거기다 단속규정이라고 쓰고 별 3개 잡을게요. 그리고 제가 이거 안 나오면 손에 장 지진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죠? 예. 직접 거래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 그죠? 예. 그런데 뭐는 한다? 처벌은 한다. 예. 처벌은 해야지 당연히. 하지 말라는 짓을 했으니까. 3. 병에게는 공인중개사법상 병이 누구냐면 의뢰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뢰인이란 말이야. 일반인. 근데 중개사법상의 형벌이나 처분 등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대. 할 수 없지. 왜? 이 금지 행위라는 거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한테는 적용되지 않아. 일반인에게는 적용이 없는 제도예요. 그래서 아무런 제재 할 수 없어요. 사실 따져보면 병이 잘못한 건 없잖아요. 자, 4. 갑에게는 해당 주에 규정된 벌금형이 올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야? 3천만 원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고 이 경우 300만 원 이상이면 공인중개사법 위반한 벌금형에 해당하므로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OX, X. 뭐 틀렸어? 결격사유가 아니야. 그러면 갑은 그냥 뭐만 내면 되네. 벌금만 내면 끝이야. 그냥 계속 업무는 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등록까지 취소시키는 건 너무 좀 심하잖아요. 5번. 갑이 을에 대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양벌에 의한 벌금형을 부과할 수 없다. 이걸 우리 뭐라고 그러지? 면책이라 그래. 면책. 면책은 형사에서만 있는 것이고요. 뭐를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 면책이 됩니다. 민사에서는 면책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민사는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6번 문제. 뭐 비슷한 유형의 문제예요. 그래서 5번 정도 풀 수 있으면 6번은 당연히 풀 수 있는데 6번은 이제 하나가 추가된 겁니다. 한번 문제 읽어볼게요. 개공갑, 소공을이 중개 대상물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 매수 의뢰인 병에게 거짓말을 하여 거기다 밑줄 한 번만 적을게요. 거짓말하여. 이것도 뭐예요? 금지행위. 근데 몇 년 몇 천? 1년 1천. 거짓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잖아. 근데 아까 5번 문제하고 뭐가 달라졌냐면 3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이 됐다. 요거 하나만 추가한 거야. 3천만 원의 손해. 그러니까 이제 민사상 문제까지 생겨버렸네.
아까 5번은 손해는 없었으니까 민사 문제는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6번은 민사상 문제까지 생겼고요. 1. 개공갑, 소공을은 병에게 끼친 손액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까? 네. 그럼요. 둘이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전손해에 대해서. 2. 병은 갑 또는 을에게. 왜냐면 갑 또는 을이 연대 채무자니까 병 입장에서는 채권자잖아. 그치? 네, 그러면 선택적으로도 청구할 수 있어요? 옆으로 화살표 하시고. 연대 청구도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연대 청구도 가능하고, 선택적으로도 해도 되고, 연대 청구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야, 너네들이 같이 갚을래? 이렇게 해도 되고,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네가 갚어? 이렇게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3. 을은 중개사법 위반으로 몇 년 몇 천에 처해져요? 1년 1천. 왜냐면 거짓 언행이 1년 1천이니까 당연히 1년 1천에 처해지는 거고. 4. 갑도 벌금형에 처해지며. 갑도 벌금 처해집니까? 얼마 이하? 1,000만 원 이하. 이로 인하여 자격이 취소된다. OX, X. 뭐 틀렸어? 자격은 취소되지 않아. 왜? 취소 사유가 아니라서. 취소 사유 아니잖아. 취소가 되려면 징역형 받아야 되잖아요. 5번에 그 말이 나와요. 을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면 을의 자격은 취소된다. 왜? 취소 사유야. 취소 사유가 네 가지가 뭐 있다고? 부정대선. 선이 뭐야? 징역형 선고. 이 사유잖아. 그러니까 이제 취소 먹는 거지 뭐. 7번에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묶은 것을 찾으래. 기억번. 이중으로 개설 등록을 한 개공이 있대요. 1년 1천. 니은 직접거래 3년 3천. 디귿 임시중개시설물 1년 1천. 니을 2개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될 때 1년 1천. 이중 소속도. 미음번 등록 없이 중개업할 때 3년 3천. 그럼 1년 1천으로 묶든 3년 3천으로 묶든 묶으면 되는 거죠. 8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개공갑 중개보조원 을. 자, 이번에는 소공이라고 안 주고 중개보조원이라고 줬네요.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미등기 전매행위 알선. 거기다 밑줄 하나만 잡을게요. 미등기 전매행위 알선. 몇 년 몇 천? 3년 3천. 금지행위. 이게 투기 조장하는 행위야. 이게. 그래서 이제 틀린 거를 찾으랍니다. 1번. 을의 행위는 3년 3천에 해당이 됩니까? 예. 이 갑에게도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뭐는 아니고 결격사유는 아니고 그런 거죠. 예. 3. 을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자 2번하고 3번하고의 차이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2번과 3번의 차이점. 그러니까 2번도 지금 벌금 받을 거고 3번도 지금 벌금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2번은 결국에 결격사유가 아닌 거고 3번은 300만 원 넘어가면 결격에 해당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2번, 3번 옳은 표현이야. 둘 다. 근데 뭔 차이가 있어? 똑같이 왜 벌금 받았는데 하나는 결격이 아니고 하나는 결격이야?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누가 잘못해서 누구 때문에 벌금 지금 떨어진 거지? 을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는 결격에 들어가. 을은 결격에 들어간다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벌금 선고받고 3년 동안. 근데 갑은 양벌 때문에 받은 거니까 뭐는 아니고 결격사유는 아니고. 그래서 2번, 3번 맞는 말이에요. 4번. 을이 위행위로 형사상 처벌을 받으면 그 말은 을의 행위가 금지행위로 확정되면 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을이 금지행위를 한 거잖아요. 갑의 등록은 취소된다라고 했거든. 틀렸다고. 뭐가 틀렸어? 취소되지 않는다 이러면 틀려. 그것 때문에 틀린 게 아니야.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을이 위행위로 형사상 처벌을 받았잖아. 그럼 을이 금지행위를 한 거야 이제. 확정됐잖아. 그럼 그 금지행위는 누구의 금지행위라고 봐야 돼? 아니. 갑의 금지행위라고 봐야지. 왜? 갑이 개공이니까. 그러니까 금지행위를 을이 하긴 했지만 그게 확정이 되면 업무상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행위로 봐야 돼? 갑의 행위로 봐야지. 그러니까 갑도 금지행위 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양벌하고 상관없어. 아니 해소가 아니야. 다시 해볼게요. 을이 금지행위를 했잖아요. 그럼 그게 누구가 한 거로 봐야 돼?
갑이 그러면 거의 다 나온 건데 갑이 금지 행위를 했잖아. 갑이 계공이잖아요. 그러면 형사상 말고 행정상 상취잖아. 상대적 등록 취소. 그러니까 취소된다가 아니라 취소될 수 있다라고 줘야 돼. 다시 한번 풀어드리면 을이 금지 행위를 했잖아요. 그럼 그게 누구의 금지 행위로 보는 거야? 갑의. 그럼 갑이 금지 행위 한 거잖아 이제. 그럼 상취지. 절취가 아니고. 그래서 거기다 채색 한번 해요. 취소된다에다가 채색하시고요. 된다가 아니고 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아. 조금 어렵긴 한데 15조 2항에 이렇게 정하고 있잖아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계공의 행위로 본다. 그러니까 거기 위에다 한번 적어볼까요? 금지 행위를 계공이 했을 때와 소공이 했을 때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계공이 금지 행위 하게 되면 상취야, 상취. 그렇죠? 예. 소공이 금지 행위 하게 되면 자격 정지. 예. 근데 이 문제에서는 중개보존이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중개보존은 행정처분을 받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중개보존은 빼고 얘가 이제 상대적 취소를 받아야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지금 뭐라고 주는 게 맞아?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주는 게 맞죠. 그죠? 예. 그리고 금지 행위는 아주 중요하죠. 별 3개짜리예요. 취소된다 아니고 뭐라고요? 될 수 있다. 자, 5번. 갑을이 모두 처벌받는 것을 양벌이라고 합니다. 형사로 처벌받는 걸 양벌이라고 하는데 갑이 을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면 뭐하지 않는다. 처벌받지 않는다. 왜? 면책되니까. 예, 그런 거죠. 예. 자, 9번 문제는 좀 쉬었다 할게요.